고객이 KT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먼저 VM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cloud.kt.com 웹포탈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매번 웹포탈에 들어가서 작업하는 것이 귀찮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PI를 통한 접속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VM이 생성된 다음에는 VM에 접속해서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도 설치해야겠죠. 이 부분은 일반 서버에서 접속하는 것처럼 SSH 터미널을 통해 VM에 접속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KT는 이렇게 세 가지 접속 방법을 제공하고 있고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는 보안 방법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포탈에 접속할 때는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 외에 OTP라는 멀티 인증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OTP 인증, 이게 왜 중요할까요? 몇 년 전 유명 연예인이 땡땡 클라우드에 사진을 올려놨는데 유출이 되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유출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아이디 패스워드 인증을 통해서만 접속이 되고 패스워드는 당사자만 아는 건데 해커는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그러면 해커들은 패스워드를 알기 위해 어떤 공격을 한 걸까요? 과거 해커들은 브루포스 공격이라고 모든 숫자, 문자 조합을 차례대로 대입하면서 다소 시간은 걸리지만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이 많다 보니 보안 담당자들도 당연히 이런 공격을 알고 차단해 왔는데요. 그래서 많은 사이트들이 패스워드를 일정 횟수 이상 틀리게 되면 계정을 차단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패스워드 대입을 몇 번 못하는데 해커는 어떻게 패스워드를 알아낼 수 있었을까요? 몇 번 틀리면 계정이 막혀버리니까 더 이상 대입 시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 해커들은 대부분 사용자들이 사이트별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갖게 한다는 점을 이용해서 보안이 약한 작은 사이트들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탈취를 하고 공격 대상 사이트에 넣어보는 공격을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맞는 계정들이 나오겠죠. 이러한 공격 방식을 크리덴셜 스토핑이다 라고 하는데요. 땡땡 클라우드도 이런 방식으로 정보가 유출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격은 핸드폰 SMS 추가 인증을 통해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KT도 고객 접속 보안 강화를 위해 이러한 OTP 인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API 보안입니다. API를 통해서 VM 생성은 어떻게 할까요? 먼저 API URL에는 컴퓨팅을 입력하고 다음 요청 명령어에서는 생성, 그리고 VM 용량은 얼마로 할지 정한 다음에 생성된 결과값은 어떤 포맷으로 받을지 결정해서 API를 보내게 되면 VM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서는 누구에게 VM을 만들어줘야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해당되는 그런 ID 값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API 키입니다. ID는 한번 노출되면 변경이 어렵기 때문에 API 키를 ID 대신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증 서명은 패스워드와 같은 것으로 정말 이 사람이 보낸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값인데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은행을 이용할 때 사용하는 공인인증서와 같은 그런 서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증 서명은 고객만 알고 있는 비밀키와 해시를 조합해서 만드는데요. 보코화가 안 되는 단방향 암호화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강력한 메시지 인증 수단으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API 요청은 인터넷을 통해 전송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해커가 데이터를 가로채서 볼 수가 있고, 특히 와이파이 무선 구간은 이런 스니핑에 취약한데요. 이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전송 구간에서 HTTP를 암호화한 HTTPS를 사용하여 전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API에서는 두 가지 보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API 키와 인증 서명을 통해 본인만 자신의 자원을 생성,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는 전송 구간 암호화를 통해 인터넷 구간에서 데이터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VM 접속 보안입니다. 포탈이나 API를 통해서 만들어진 VM의 패스워드는 고객만 알 수 있도록 고객이 등록한 이메일로 전송을 하고 있는데요. 초기 패스워드는 보안 강화를 위해 변경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VM 접속은 전송 구간에서 암호화된 SSH 접속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ID 패스워드 입력이 타인에게 노출될 수 있고 매번 입력이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ID 패스워드 입력 없이 로그인이 가능한 SSH 키페어 방식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KT 클라우드는 지속적인 보안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KT 클라우드 보안 프레임워크를 통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요, 포탈 웹, API, SSH 접속을 통해 접속을 하게 되는데요. 중간에 방화벽, IPS 등 보도 보안 장비를 두어서 클라우드 서비스로의 접속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더는 경계라는 의미인데요. 방화벽 밖은 신뢰할 수 없는 외부 구간으로, 안은 신뢰할 수 있는 내부로 경계를 나눠서 외부에서 내부로의 접속을 모니터링하고 유해한 트래픽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계 보안 장비를 통과하게 되면 일반 고객은 퍼블릭, 기업 고객은 엔터 시큐리티 존에 접속하여 이아스, 파스, 사스와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가상화된 서비스들은 도입 시 보안성 검토와 정기적인 취약점 진단, 개선을 통해 서비스 보안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상화된 서비스들은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와 같은 물리자원을 통해 제공이 되는데요. 이러한 물리자원들의 정기 보안 패치, 점검을 통해 보안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와 인프라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자동화된 클라우드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관리 플랫폼의 개발과 운용 시 준수해야 하는 개발 운용 보안 가이드를 만들어 적용하고 정기 점검, 감사를 통해 꾸준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KT가 직접 제공하지 않는 보안 서비스는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데요. KT는 마트처럼 상품 판매 공간을 제공하고 고객은 여기에 서드파티 상품을 담아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에 처음 서비스를 올리다 보면 잘 안 되거나 어려울 수 있겠죠. 이 부분은 테크센터를 통해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내에 비인가된 사람이 들어와 서버의 데이터를 USB 같은 곳에 담아갈 수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출입관리 시스템을 통해 물리적 보안을 하고 있고, 서버의 경우 열이 많이 나면 다운될 수 있기 때문에 가용성 확보 차원에서 에어컨 및 공조 같은 시설도 센터 내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은 결국 사람과
조직이기 때문에요. 인적 보안도 무척 중요한데요. 관련 정기 보안 교육 및 보안 인식 개선 활동을 통해 보안 인식 함양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인 요구사항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컴플라이언스다라고 합니다. KT는 이러한 법적인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적 의무사항 외에도 매년 클라우드 관련 국제 ISO 신규 인증, 취득 및 유지를 통해 KT 보안의 안정성을 공개적으로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KT 클라우드는 이아스 관련 총 9개의 보안 인증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KT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방법 3가지는 무엇이 있었나요? 클라우드 웹포탈, API 호출, VM의 SSH를 통한 접속이 있었죠. 다음, 클라우드 웹포탈 접속 인증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었나요? 2차 인증이 있었는데요. 바로 OTP 인증이었죠. 마지막으로 VM에 좀 더 안전하고 간편하게 터미널 접속하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SSH 키페어를 통한 접속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보안의 이해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 보안, 서버 보안, 접속 보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클라우드를 도입하거나 검토 중이신 고객께는 작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